246 M3입니다. 정말 뭐 달리는 차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교과서적인 거.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좋은 차를 구독자님이 제공해 주셔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차가 뭐냐, BMW 하면은 M3죠. BMW 대표 주자는 M3죠. 근데 M3에서도 가장 핫하고 멋있는 246 M3입니다 246을 타보는 날이 오다니, 정말 제가 미아타를 가져오기 전에도 246을 꽤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가져오면은 좀 네, 아시죠? 오래된 차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거 마음대로 잡아 돌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246도 고민하다가 제 미아타를 가져왔는데, 진짜로 타고 싶은 차 중에 하나가 이 246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차를 탄다는 게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 이제 같이 246 M3를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뭐 샅샅이 뒤져볼 것도 없이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왜 사람들이 246 M3를 좋아하는지는 그냥 보시면 압니다. 이 BMW의 특징들, 그리고 그 BMW의 특징들 정말 예쁘게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외관이거든요. 이 적절한 키드니 그릴부터 해가지고 엔젤아이, 헤드라이트 엔젤아이까지, 옆에 보시면은 이 순정인데도 이 빵빵한 오버핸더가 보이십니까? 이 빵빵한 오버핸더, 마치 순정인데도 튜닝카 같이, 마치 레이스카 같이 빵빵한 오버핸더가 이 BMW 246 M3의 스포츠성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246 M3가 사실 순정으로 타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연식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비싼 순정품을 바꾸기보다는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서드파티를 넣는 게 경제적일 수도 있거든요. 부품을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다시피 휠 타이어랑 그리고 서스펜션 그리고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 차입니다. 246 하면은 또 엔진룸을 한번 안 볼 수가 없어요. 바로 S54 엔진입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칭찬을 해도 모자르지 않은 엔진이거든요. BMW가 자랑하는 직렬 6기통 3200cc 엔진 340마력을 뽑아내고요. 자연흡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00마력 이상을 뽑아내는 그런 죽이는 엔진이에요. 게다가 이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이 독립 스로틀. 독립 스로틀 들어보셨나요? 독립 스로틀. 독립 스로틀이라고 하면은 바로 자연흡기 엔진 튜닝의 꽃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순정 엔진이 독립 스로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 달려있는 스로틀 바디 이후에 이 흡기 매니폴드가 있어가지고 실린더에 각각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독립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마다 스로틀 바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조금 복잡해지지만 이 엔진의 리스폰스 그리고 고회전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정말 246은 악셀 딱 밟아보면은 그 감성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운전자한테. 정말 멋진 엔진이에요. 이거 하나에 반해가지고 246을 사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더 하나 보여드릴 만한 게, 여기 뭔가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 빈 공간이 있어. 이 대체 여기가 뭘까? 이 빈 공간이 뭘까? 하시는데, 양산차로 트랙 주행을 할 때 가장 많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무게 밸런스입니다. 하지만 246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 바디랑 그런 밸런스 자체도 좋은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앞에 프론트 무게를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서 여기 배터리가 없어요. 그럼 배터리가 어딨냐 하면은, 배터리가 바로
여기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가 트렁크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6 M3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M3다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이 직렬 6기통 엔진이 프론트 쇼크 마운트보다 한참 앞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진짜 한 5대5에 가까워요. 51대 49? 그런 정도의 무게 비율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86을 타면서 고민했던 것들, 프론트의 무게를 어떻게 덜어내야 될까, 그리고 나도 엔진에 독립 스로틀 한번 넣어볼까 했던 그런 고민들을 얘는 순정으로 다 장착하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키를 꽂아보네요. 지긴다, 지겨. 실내를 살펴보자면은, 실내는 옛날 차예요. 옛날 차고, 차가 2000년에 출시가 됐으니까 그 시절 차답고, 하지만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RPM 게이지를 보십시오. RPM 게이지를. RPM 게이지를 보면은 레드존이 8000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직렬 6기통 S54 엔진이고, 독립 스로틀을 장착하고 있고, 고회전형 엔진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달릴 때 원 없이 RPM을 쫙쫙쫙쫙 쥐어 짜면서 달리는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딱 이렇게 밟았을 때, 엑셀을 딱 밟았을 때 이 바로 RPM이 치고 올라가는 느낌, 정말 일말의 딜레이도 없이 RPM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배기음 하면은 정말 배기음도 이거지. 역시 제 취향에는 자연흡기, 그리고 고회전 엔진의 이 까랑까랑한 느낌, 이게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듣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듣기만 해도 행복해. 듣기만 해도 행복해요. 이 정도 살펴봤으면은 이제 한번 타보러 가볼까요? 자, 이 차가 드림카고 제 마음속의 유니콘이라고 했지만 이 차를 타보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정말 좋다 말로만 들었고, 제가 스펙을 보고 외관을 보고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쁘다 생각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실망한 차가 얼마 전 리뷰에 있었죠. 이 차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잠깐 타고 오면서도 이 차는 저한테 정말 뭔가 울림을 주는구나, 그런 거를 잠깐의 주행에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차는 바로 수동입니다. 이 8000rpm까지 돌리는 이 엔진의 필링이 정말 운전자로 하여금 미소를 머금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시작부터 기어 넣고 클러치 떼면서 악셀만 밟아도 즐거움을 주네요. 정말 즐거움을 줍니다. 각 잡고 타보기에 앞서서 이 M3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M3 하면은 BMW의 간판이자 얼굴 마담이자 스타죠. 정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BMW라는 자동차 회사는 이 M3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세대별로 정말로 좋은 차고 정말로 매력있는 차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차입니다. 1세대 M3는 230 M3부터 시작해가지고 236, 그리고 바로 246, 그 다음에 290, F80, 그리고 이번에 G바디까지 나왔죠. 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M3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는 그만큼 좋은 차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 1세대 M3 23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M3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DTM, 독일에서 열리는 레이싱 대회인데 양산차를 바탕으로 열리는 스프린트 레이스,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DTM에 나가기 위해서 그 양산차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한 차가 바로 230이었죠. 230의 그 각진 모습은 지금 봐도 아직도 너무나 예쁘고 정말 걔는 구하기조차 전 세계 어디서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차로 전설이 됐고요. 236 같은 경우에는 230의 4기통에 대비해서 6기통이 되었고 그만큼 출력이 올라갔지만 개인적인 미적 감각에는 좀 236은 좀 약간 애매해요. 그렇게 예쁘지가 않았는데 바로 246에 오면서
이 디자인의 포텐이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90이 나왔는데 290은 8기통을 탑재했지만 무거워졌고 이바디의 3시리즈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F80 M3는 또 정말 또 제 개인적인 취향에 정말 잘 맞는 그런 외관을 갖췄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요즘 한창 욕먹고 G바디 M3죠. M3뿐만 아니라 이 BMW의 그 디자인은 한 세대씩 건너뛰는 게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근데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30 마음에 들고 236 건너뛰고 246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290 건너뛰고 F80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엔 뉴트리아는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한 세대씩 건너뛰니까 아마 이번 뉴트리아 다음번에 정말 마지막 내연기관 3시리즈가 나온다면은 디자인의 완성도가 정말 높아져서 모든 사람들의 취향에 맞으면서도 미적 감각을 더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246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엔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했잖아요. 이 엔진과 더불어서 이 차량의 샤시도 내구성이나 이런 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샤시 자체 그냥 스펙상 밸런스를 보자면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FR임에도 거의 5대5에 가까운 51대 49의 그런 앞뒤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246까지가 정말로 그 퓨어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좀 가벼운 직렬 6기통에 차체도 가볍게 1500kg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출력이 340마력이나 되는데 비해서 휠베이스가 요즘 차들에 비하면 굉장히 타이트한 1.7m대에 불과해요. 이 이후에 나온 290 같은 경우에는 V8을 탑재해가지고 그 8기통의 감성을 넣었지만 그만큼 좀 무게가 많이 무거워져서 돼지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F80 같은 경우에는 290보다는 가벼워졌지만 휠베이스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타이트한 차체 고출력을 탑재해서 느낄 수 있는 날것의 맛은 점점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죠. 요즘 세대 M3는 더 이상 M3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거의 M5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BMW 매니아들의 요구사항과 그런 니즈는 못 맞춰주고 있지만 하지만 시대에 맞춰가고는 있다는 거죠. 항상 이 제조사들이 골수 팬들, 매니아들의 입맛에 맞추면은 매출이 떨어지고 경영 위기가 오는데, 골수 팬들한테 욕을 먹기 시작하면은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매출이 상승하고 회사 사정은 여유로워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체구 2.7m의 휠베이스 1500kg대 340마력 직렬 6기통 독립 스로틀 S54 엔진을 넣은 이 M3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달려보시죠. 와. 와. 이 정말 이야, 이거다 이거. 제가 이 차를 리뷰하기 위해서는 더 타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리뷰를 위해서 정말 더 타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차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치고 나갈 때 트랙션의 부족함은 없고, 코너에 들어가서 내가 날리고 싶다면은 정말 스무스하게 운전자한테 야 이제 리어가 빠진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면서 빠지면서 정말 그거에 대처하기도 쉽고 그거를 즐길 수 있을 뿐더러, 아니면은 정말 그립을 잡고 탄다고 했을 때도 이 차의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가 아니거든요. 브리지스톤에 RE004가 껴있는데 이게 RE004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립을 탄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 줍니다. 이게 무게 배분이라는 게 무게중심이 진짜로 캐빈의 안쪽에 무게중심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코너에 들어갔을 때 무게중심이 거의 암레스트 쪽 한 요 정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민첩하게 코너에서 파고들고 드라이버가 원하는 대로 회두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어가면서 헤리티지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예쁜 차가 아직까지도 현역 스포츠카에 비할 바 없이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느낌으로 달려준다는 게 정말로 저한테 와닿는 게 너무나 큽니다. 고속도로 주행과 일반 공도 주행을 했을 때는 뭔가 차가 좀 왜 이럴까? 안정적이지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차를 약간 한계에 살짝 걸쳐 보니까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퓨어한 맛을 내면서 일반적인 GT 성향의 차량은 정말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날것의 그대로, 정말로 민첩하게 언제라도 차량이 이렇게 말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차니까, 제가 고속도로에서 느꼈던 그 불안감이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이 타이트한 차체, 이렇게 반응이 좋은 엔진에 출력에 토탈 밸런스까지 그리고 제가 일반 주행을 했을 때 스티어링이 좀 둔한가? 스티어링 이렇게 흔들어 봐도 차가 그냥 앞으로 가준다. 생각보다 실제로 휠이 많이 안 움직이니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차가 이제 탄력을 받고 텐션을 가지고 코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민감해져요.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스티어링을 많이 꺾으면은 그대로 스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상 주행에서는 약간 둔한 느낌이 있는데, 막상 텐션을 가지고 들어가면 스티어링을 크게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타각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작아져요. 휠 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살짝만 돌려도 그 텐션을 가지고 차가 싹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또 느껴지네요. 엔진 필링 또한 정말로 좋습니다. 우회전으로 갈 때 회전수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차량의 진동이 더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없이 정말 부드럽게 회전수를 올리면서, 엔진의 필링은 부드럽지만 차량이 나가는 건 부드럽지 않죠. 그런 묘한 조화, 그 느낌, 엔진 필링, 그 회전 감성, 이거구나. 이게 BMW가 추구하는 6기통의 감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246이 보면은 지금 수동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희소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246의 오토라는 거는 진짜 오토가 아니라 SMG, 이게 뭐냐, 자동화 수동 변속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오토면 오토고 수동이면 수동이지 자동화 수동 변속기는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자동화 수동 변속기가 이 수동 미션에서 클러치를 없애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러치를 조작하고 레브 매칭을 하는 거를 자동으로 해준다고 해서 자동화 수동 변속기거든요. 하지만 이 246의 이 퓨어한 맛을 가진 340마력의 FR을 탄다면은 역시 수동이죠. 단순히 손맛뿐만 아니라 이 시기까지는 아직도 스포츠 주행을 함에 있어서 수동이 더 이득이 많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요즘에야 DCT가 아니라 토크 컨버터조차도 수동을 쳐 바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동을 고집하기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내가 뭐 드리프트를 하겠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말로 그냥 손맛과 감성의 영역밖에 안 남았는데, 이 246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수동이 더 우위일 뿐더러, 이 수동이고 클러치가 달려 있음으로써 이 차를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재미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차들이 점점 더 대형화되고 점점 더 고출력이 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차들이긴 한데, 그만큼 더 퓨어한 맛을 해치고 점점 더 뭔가 가미가 많이 되고 전자장비가 들어가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감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이게 하고는 있어요. 물론 차는 최신에 나온 차가 더 빠르고 최신에 나온 차가 타보면 더 좋은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성적인 영역을 뺏어가는 게 크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246까지가 정말로 진정한 M3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오늘 타면서 느껴지네요. 이게 정말 BMW가 일반 뭐 승용차들한테도 펀드라이빙을 제공하고, 드라이버 누구에게나 운전대를 잡으면은 운전의 맛을 알게 해주는 브랜드라는 그 철학 자체가
다 녹아있는 차가 이 246이 아닌가. 진짜로 즐거워요. 너무 즐겁고,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이 246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구하기 굉장히 힘든 차지만 10년 뒤에 값어치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진짜 얼마가 되어 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 공랭식 포르쉐 911 있잖아요. 마지막 964 그런 느낌으로 값어치가 떡상을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보자면은 진짜로 매니아들을 위한, 머릿속에 휘발유밖에 안 들어간 페트롤 헤드들을 위한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감성이면 감성,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모든 부분에서 운전자한테 만족감을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게, 그 3박자 외관, 감성, 성능, 이 3박자를 모두 충족시켜 준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족시켜준 차가 바로 이 246 M3고, 출시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기가 있고 찾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더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의 유니콘, 제 드림카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제 환상을 깨지 않고 정말로 제 환상에 적합한, 제 환상과 맞아 들어간 그런 차라 가지고 차주분한테 이 차를 돌려드리기 싫을 정도로 지금 잠깐의 주행이었지만 너무나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교과서적인 거. 네, 그럼 채널 썬더볼트 오늘의 리뷰 246 M3 여기까지고요. 앞으로의 또 어떤 차량, 어떤 리뷰, 어떤 레이싱, 서킷 주행 궁금하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또 제가 이 차를 타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즐겨보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